이어서 합시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 주황이를 쓰면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틀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려보면 1부터 2까지 그리고 이 범위가 다시 2 맞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럼 뭐라고도 쓰면 되겠다? x는 1보다 크다. 이게 이어 붙이면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 노란색 범위가 여기를 뚫어서 결국엔 이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1보다 크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저거 합친 게. 자, 대표 예제로 가볼까요? 꼭 그려야 돼, 얘들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등식의 기본은 그려서 푸는 거니까요. 자, 봅시다. 넘기면 마이너스 3x가 넘기면 6, x는 마2 이렇게 써줍니다. 마이너스 2x,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5x가 마이면 4, 마5, x는 1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구멍 뚫고 마이보다 크다 하나, 구멍 막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생기는 요 범위니까요. x는 마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꼭 그려야 되네. 알겠죠? 두 번째,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차피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도 이런 거 나올 테니까 몇 곱해요? 10 곱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2x가 넘어가면 10, 그럼 x는 5보다 크다. 양면에 몇 곱할까요? 6. 6 곱하면 여기는 3x고요. 여기는 2x 넘어가니까 여기는 x고요. 6 곱했으니까 8, 6, 14. 이렇게 됩니까? 10이 넘어갈 테니까 14. 그러면 x는 구멍 막고 2보다 크거나 같고요. 또 구멍 뚫고 5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겹치는 범위는 이 범위니까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x는 5보다 커요. 여러분한테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끔이다. 자, 저 친구는요, 4x 자, 4x가 만나고 넘어가면 몇으로 넘어갑니까? 마3으로 넘어가면 4. 그럼 x는 1보다 작다. 여기는 x 남고요. 6에서 4 빼면 2 넘어가면 1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자, x는 1보다 작아야 되고 어떻게 그릴래요? 여기서 그리면 겹치는 게 보여버리죠. 1보다 한쪽은 작고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때는 그래프 그리지 말고 근이 없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겹치는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그려버리는 순간 1이 구멍에 메꿔지면서 1이 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1보다 작은데 1보다 크거나 같아? 서로 완전히 반대말인 거니까 근이 없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쪽에 글 문제가 하나도 없네. 이거 하나 풀었으면 좋겠네. 넘겨볼게요. 부등식, 1차 부등식은 쉬우니까 천천히 하나씩 합시다. 자, 다음 부등식, 대표 예제 2번이에요.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 3개가 연속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요렇게 먼저 하나 풀고, 얘네 둘이는 안 해도 돼, 얘들아. 얘네 둘이는 안 해도 되고, 요렇게 하나 해서 겹치는 범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x는 뭐 나와요? 이쪽 먼저 하면 x는 6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2x가 40에서 x는 주댕이 돌아가면서 5 이렇게 나와요. 그럼 수직선에 그리면요, 구멍 뚫고 5보다 크고 구멍 막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범위 빗금 쳐주고, 그래서 x는 뭐보다 5보다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렇게 생겼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넘겨보시면요, 2x, x 넘어가니까 x, 마십 넘어가면 4씩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4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마 12에서 플러스 6이 넘어가니까 마 6x는 2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수직선에다 그리면요, 자, 4보다 작거나 같고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겹친 범위는 2부터 x가 4더라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이쪽은 다 실력 더하기가 없어요. 그냥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복습입니다. 쭉 넘겨보시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하나씩 나오겠네요. 여기서 푸는 1차 부등식 문제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시험 볼 1차 부등식의 응용 문제들이나 심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어렵겠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시험 대비할 때 풀어보면 알겠지만 조금 빡세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지금 선생님 예상으로는 이제 공통수학 1을 한 번 더하는 응용 심화반으로 가는 친구가 하나 있을 테고, 아니면 공통수학 2로 가는 개념 응용반 친구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텐데요. 그때 우리 여러분 뭐 닥터제이 같은 거 해봤습니까? 학원에서? 닥터제이. 보통 고등 선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A를 받습니다. 닥터제이 A를 받고요. 프라이드 해봤습니까? 프라이드는 왜 했어요? 시험 때 그냥 프라이드도 합니다. 프라이드 A. 그래서 닥터제이 A랑 프라이드 A, 또는 뭐 닥터제이 B랑 프라이드 B 다 마찬가지로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강남이나 분당 중학교들 기출문제들을 좀 모아놓기도 하고요. 또 정신나가게 수지지역에서 정신나간 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 니네들한테 빈엿을 날릴 때 썼던 문제들 같은 것도 하나씩 들어있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 그러니까 1차, 지금 여러분 공부하면서 보지만 공통수학 1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2-1이었거나 3-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복습을 하는 단계거든요. 공통수학 1이. 그래서 2-1이나 3-1에서 시험 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심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면 그게 그냥 공통수학 1의 선행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공통수학 1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풀고 어려운 문제들도 잘 하면 그게 밑으로 내려가서 2-1이나 3-1의 선행 2-1이나 3-1의 심화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수학은 나름 잘 연결돼 있어요. 나름 되게 잘 연결돼 있습니다. 수학은 잘 연결돼 있어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고3 때 가서 수능 대비할 때 되게 편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학원에서 이렇게 막 한 이맘때쯤이나 내년 이제 올 3월 때쯤 고3들이 막 한 번씩 막 문의를 와. 고3들이 막 와서 부모님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아, 제가 내신이 좀 안 좋아서 지금부터 좀 모의고사 대비해서 수능 대비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수능 등급이 아니 내신 등급이 어떻게 나오냐? 그럼 보통 그렇게 말하는 새끼들이 다 4 아니면 5예요. 그러면 안 받습니다. 안 돼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했는데 수능을 볼 수 있겠어요? 1년 만에? 3월 달부터면 11월이니까 6개월 남았는데 8개월? 7개월 남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신을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모의고사, 특히 수능 같은 걸 잘하는 친구들이 따로 있긴 해요. 근데 내신을 잘하는 애가 아무리 내가 모의고사를 못 본다 해도 절대 3등급 밑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모의고사만 보면 1등급, 2등급이 나오는데 수학이 4, 5등급이 나와? 그런 친구들은 없어요. 불변의 4입니다. 불변의 4. 4는 4만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1, 2, 3, 우리는 8등급까지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6등급까지로 바뀌면서 그 불멸의 4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섞여 봐야 되겠죠. 하지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지트 고등관에서 중학교 3학년들 선생님이랑 배웠던 친구들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같이 중학교 3학년들이 이쪽 지트 고등관 다 넘어갔거든요. 지트 고등관 넘어갔을 때 미적분을 끝낸 친구들이든 뭘 한 친구들이든 다 상관없이 3월 달까지 계약할 때까지는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선행 안 해. 왜 그럴까?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가 존에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1학년 때 받은 첫 내신 등급이 수학은 거의 끝까지 가요. 거의 끝까지. 내가 1학년 때 3등급을 맞았어. 그럼 내가 1학년 2학기 때는 내가 존나 열심히 해서 1등급 해야지? 이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좀 냉정하지. 그럼 내가 1학년 때 전체 통 해가지고 총 수학 등급이 3등급이야. 그럼 내가 2학년 때 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1등급 한번 노려봐야지. 그러면 1, 2, 3 애들은 그나마 조금의 여지가 있습니다. 막 전교 계속 1등급 맞았던 1학년 때 1등급 맞았던 친구가 갑자기 막 담배를 피거나 막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3등급 맞았던 친구가 갑자기 막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머리를 밀고 막 공부를 시작해. 그러면 바뀔 수 있어요. 한두 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등급이 되게 견고하게 오래 가요. 견고하게.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예비 고1들한테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만 죽어라 직살나게 시킵니다. 거의 시중에 있는 심화 문제들은 다 공부시킨다고 보면 돼요.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혹시나 문제가 어려운 거 나왔을 때 다 풀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래요. 1학년 때 등급 만들어 놓으면 굳이 2학년 선행이나 3학년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하겠어? 내가 1등급이야. 맞았어. 내가 공통수학 1만 했어 나는. 근데 1등급을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음 시험에 독을 품고 하겠죠. 독을 품고 하겠지. 근데 공통수학 1을 시험을 잘 보려면 공통수학 1 문제도 잘 풀어야 되겠지만 뭘 잘해야 되냐면 2학년 거랑 중학교 2학년 거랑 3학년 걸 잘해야 돼요. 왜냐면
공통수학 1의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를 갑자기 공통수학 2나 막 대수에서 갖고 와서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갖고 와서 시험을 내는 순간 그 학교는 작살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이거 배운 것도 무슨 공통수학 1에 무슨 대수 문제를 갖다 내냐 하면서 이제 난리를 내겠죠. 그러면 이제 수학 담당 선생님 막 근데 막 가서 심할서 쓰고 막 교육청에서 감사 나오고 막 작살이 납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공통수학 1만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2학년 때 뭐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든지 내심이라든지 외심이라든지 3학년 때 원주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 하나에 그냥 표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 차려서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공부한 애랑 2학년, 3학년 때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처럼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부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중학교 때 거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엄청 기니까요. 양도 많고.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 잘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도 잘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수학을 막 95점 맨날 100점 맞았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A 맞잖아요, 여러분들. 90점 넘어서 A 맞잖아요. 그게 고등학교로 환산하면 4등급까지가 다 A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A를 맞았어. 100점으로. 뭐 90점으로 A를 맞았어. 95점으로 A를 맞았어. 근데 선생님들이 봤을 때 95점이나 100점이나 90점이나 다 똑같다. 실력은. 걔 중에 조금 튀는 애들은 있겠지만. 그럼 걔네들이 다 A를 맞았으니까 다 A의 능력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그대로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A에서도 1등급도 있고 그 A에 그 무시무시한 4등급도 껴있다고. 그래서 수학 공부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담배를 피고 술을 먹더라도 여자친구를 사귀든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계속. 그래야 나중에 보상을 받아요. 중간에 한번 끊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제 방황을 했어.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심하게 다퉜어.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화가 나서 학원도 그만둬! 다 그만뒀어. 그래서 좀 놀았어. 한 3, 4개월. 그러면 나중에 그 공백을 메꾸기가 진짜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싸우면 안 되고요. 화나더라도 학원은 꼭 다니시고요. 하기 싫더라도 수학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왕 하는 거 계속 해야 돼요. 자, 대표 예제 3번 봅시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로 갈게요. 연립부등식을 먼저 풀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x가 3 마이너스 a. 그럼 x는 주댕이 돌려서 a 빼기 3이라고 쓰겠습니다. 저 녀석은요, 밑에 거는요, x가 1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a 빼기 3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1 빼기 b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얘가 겹치는 녀석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이 저렇게 나와버렸다는 얘기는 겹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그려보면 구멍 뚫어서 a-3보다 크고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되니까 구멍 받고 1-b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 근이 마일이고 그 근이 띄어야 되니까 그래서 a는 2가 나오고 그래서 b는 마1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것 좀 더 편하게 해봤고요. 3-4 한번 해볼래요? 더하기가 있네요.
자, 나름 할만하죠. 자, 넘기면요. 위에 것부터 하면 2-a의 x가 6. 그래서 얘가 감당하는 녀석이 얘겠죠. 절대값이 없는 한 새로운 범위나 크거나 같다가 바뀌거나 작다가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x가 2-a분의 6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x가 마육보다 크다 쪽이니까 이게 주댕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돌리고요. 2-a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하나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주댕이가 돌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등식을 풀 때 앞쪽에 미지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려면 이 부등식에 나누는 값이나 곱하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3-bx가 4고요. 요거 그 꼴 그대로니까 x가 3-b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대로 써야 되고, 따라서 3-b는 양수다 라는 식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a는 2보다 큰 거고요. b는 3보다 작은 거네요. 이때 그러면 2-a분의 6이 6이랑 같으면 되고 근이 똑같아야 되니까 3-b분의 4가 2이면 되겠죠. 그러면 12 플러스 6a가 6a가 18. a는 3 나왔는데 a는 2보다 큰 값이어야 되니까 a는 3 맞고요. 또 여기서도 6-2b가 4고요. 2b가 2, b는 1 나옵니다. 그래서 b는 3보다 작아야 되는데 b 3보다 작은 1값 나왔으니까 맞고요. 그래서 a, b값 찾아내시면 됩니다. 쓸 때 좀 꼼꼼하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꼭 찾아놓으세요. 그래야 심화 문제 같은 거 풀 때 답이 2개 나왔을 때 걸러낼 수 있으니까요. 자, 넘겨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이 얘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얘가 해를 갖지 않아야 돼. 그럼 얘부터 풀어봅시다.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되죠? 5x가 10,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분의 a 빼기 3이다. 이렇게 생겨요. 맞아. 자, 그러면 해를 갖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려야 되겠죠. 그려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1차 부등식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 x가 항상 이렇게 미지수가 써져 있고 숫자가 써져 있으면 누구부터 그리는 게 좋겠어? 숫자 써져 있는 거 확실한 것부터 그리는 게 좋겠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 써집니다. 겹치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2분의 a 빼기 3은 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a 빼기 3을 박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여기다가 2분의 a 빼기 3을 쓰고요. 이렇게 올리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겹치는 게 없어야 해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풀거든요. 항상 부등식 이런 문제 나오면요. 자, 이제 얘를 수직선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보고 크기를 쓸 수 있겠죠. 누가? 2분의 a 빼기 3이 누구보다?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이렇게 쓰면 돼요. 먼저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미지수니까 얘가 2가 돼도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다가 등호를 쓸 거냐 쓰지 않을 거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2여봐. 그러면 조건이 뭐야? 해를 갖지 않아야 돼. 얘가 2여도 해가 2가 생기냐 안 생기냐? 안 생기지. 그러면
조건 만족하니까 등호 붙이는 거예요. 해를 갖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가 2여도, 미지수가 2여도. 미지수가 숫자가 돼도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요게 가장 빡셉니다. 그러면 a 빼기 3이 4니까 넘겨서 a는 7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어물쩡 어리버리 그냥 대충 7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요 이거 100% 시험에 나옵니다. 1차 부등식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얘가. 그럼 중학교 2학년 때도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등호 쓸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거. 한번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넘기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고요. x가 주댕이 돌아가면서 3분의 2 플러스 a다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또 2x가 넘기면 a 플러스 4고요. x는 작다 2분의 a 플러스 4 이렇게 써줘. 자,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겹치는 게 이제 존재해야 돼. 해를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큰 쪽부터 하나 먼저 그릴게요. 자, 여기다가 3분의 2 플러스 a보다 크다. 근데 이쪽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다가 대충 구멍 뚫고요. 2분의 a 플러스 4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만들어놔서 해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자, 그러면 여기 수직선에 있는 숫자 이거 보이죠? 이거대로 다시 크기를 정해주면 됩니다. 누가? 3분의 2 플러스 a가 2분의 a 플러스 4보다 뒤에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거 보고 그냥 크게 쓸 수 있잖아. 됐습니까? 이거?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뭐 올면 돼? 넘기니까 그러죠. 위에. 됐죠? 이렇게 줄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붙이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3분의 2 플러스 a가 된다고 생각해봐. 얘가. 그러면 겹치는 거 생겨 안 생겨? 얘 흰색도 구멍이 뚫려 있어. 얘를 갖고 있지 않아. 그는. 그럼 얘가 3분의 2 플러스 a가 돼서 이렇게 그려줘도 겹치는 부분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근이 있으면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호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이렇게 놔둬. 이렇게 놔둬. 그래서 이제 범위 풀면 a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항상 등호를 붙여야 되는지 붙이지 않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지금 해. 지금. 그래서 틀려도 되잖아. 지금은. 시험 때만 안 틀리면 되는 거니까. 틀려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풀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너희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이게 가지수가 총 몇 가지 나오겠어요? 4가지에서 5가지까지 나오거든요. 등호를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왜냐면 크다. 구멍이 막혀있을 때 작을 때. 구멍이 막혀있을 때 작을 때. 그럼 그때그때마다 구멍이 막혀있고 뚫려있는 거에 따라서 또 작은 쪽이 뚫려있고 큰 쪽이 뚫려있을 때 큰 쪽이 막혀있고 뭐 작은 쪽이 뚫려있을 때 이럴 때마다 각가지 상황이 많이 일어나니까 외울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그냥 그때그때마다 문제 파악하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볼까요? 4-4로 가볼까요? 아니다, 4-3으로 가자. 4-3번부터 해봅시다. 중학교 2학년 거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잘 풀 수 있을 거고, 헷갈리는 친구들도 오늘 완벽하게 끝내야 됩니다.
풀어놔. 선생님도 이거 계산만 해볼게요. 최대값 20. 볼까요? 자, 선생님 위에 거씩 푼 게 x는 3보다 크고요. 밑에 거씩 푼 게 x는 5분의 a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얘와 이 연립부등식을 했더니 정수가 생겼다는 얘기는 근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그림 그릴게요. 이렇게 이 범위에 정수가 딱 하나 들어있어야 됩니다. 정수 얘기를 수직선에서 얘기하고 있으면요, 느낌상 뭐는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4. 만 있으면 안 되죠. 왜? 얘들아, 내가 요만큼 띄운 거 내 마음대로 쓴 거 아니냐. 그럼 4를 여기다 니네가 딱 박았는데 5가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6이 요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정수의 개수 얘기하고 있으면 밖에 몇이 있는지도 꼭 써줘서 못 들어오게 막아놔야 돼요. 여기에 5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 5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정수들이 못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정수나 자연수의 개수 같은 걸 얘기하고 있으면 나머지 안에 있는 조건 맞춰주고 밖에 뭐가 있는지도 꼭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범위 하나 쓸 수 있겠네요. 5분의 a 더하기 4는요 4보다는 큰 쪽에 있고요 5보다는 작은 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제 뭐 붙여도 되는지 확인해야 돼. 등호 붙여도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얘가 4여봐. 얘가 그러면 자연수 몇 개 있어? 정수 1개. 그러면 우리 조건에서도 정수 1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등호 들어갑니다. 얘가 이제 뭐여봐? 5. 그러면 자연수 정수 몇 개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돼. 등호 안 붙여. 양변에 5 곱하면 A의 범위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21보다 작다가 생깁니다. 이때 자연수 A의 최대값은 그래서 몇 나오나? 20.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4-4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다음 나왔습니다. 자, 쌤 먼저 풀었어요. 얘네 둘이 해서 요거 하나 나오고요. 얘네 둘이 해서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족시키는 정수가 딱 3개만 있어야 돼. 그러면 겹치는 건 존재해야 되니까 먼저 구세도를 맞춰줍시다. 4 작거나 같고요. 겹치는 게 존재해야 돼. 그래야 근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3분의 3-a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겹치는 부분에서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대요? 3개. 그럼 여기서부터 세면 되겠냐? 다 이미 포함이죠. 그러면 3, 2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1은 더 들어오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에 밖에다가 1 이렇게 써줍시다. 그러면 요렇게 범위 쓸 수 있겠죠. 1보다 크고 3분의 3-a가 2보다 작더라. 그러면 또 등호 붙여봐. 자, 얘가 1이어봐. 1이어도 요 파랑이 안에 1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자연 정수 3개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얘는 등호 붙여도 돼. 얘가 2여봐. 그럼 2를 포함하지 않아 버리죠.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밖에 안 돼? 2개. 그럼 조금 만족시키. 안 하니까 등호는 이제 붙이면 안 돼. 양변 3 곱하면 3 빼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3보다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로 생겼습니다. 이해되죠? 요게 1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니네 좋아하는 거다. 그러니까 2-1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런 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자, 두 식품 A, B에 100g에 각각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은 다음 표와 같을 때 A, B를 합쳐서 300g을 섭취할 때 열량이 515kcal이고 단백질은 55g 이상 얻으려면 섭취해야 되는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식품 A를 얼마큼 먹어야 돼? 그러면 식품 A를 X만큼 먹는다고 합시다. 식품 A를 X. 그럼 얘네들이 합쳐서 몇 g을 먹어요? 300g을 먹죠. 여기서 한 번 먼저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표를 보고요. 우리 문제에서 보면요. 얘가 100g에 들어있는 열량이거든요. 그러면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는 먹을 때 그럼 A는 100g, B는 200g 이렇게만 먹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150g 먹을 수도 있고 143g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 이 열량을 100g당 열량이니까 1g당은 어떻게 열량이 되고 단백질이 되는지로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얘를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10분의 15니까 2분의 3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5분의 1. 100으로 나누면 쟤는 몇이 되냐? 5분의 14. 100으로 나누면 20분의 3. 이게 1g당 들어있는 칼로리랑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A, B랑 합쳐서 얼마를 먹었대? 그럼 B는? 옳지, X. 그러면 열량부터 봅시다. 열량은 2분의 3X 더하기 5분의 14에 300-X만큼 들어가요. 그게 515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식 하나가 써지고요. 또 단백질은요 5분의 1X 더하기 20분의 3 300-X가 A식품 Xg이랑 B식품 300-X를 먹으면 생기는 단백질이고 그게 55
이상이다. 이렇게 연립부등식 두 개가 생깁니다. 계산이 좀 더럽겠네요. 몇 곱할까요? 양변에 10 곱하면 어떻게 돼요? 15x 더하기 28에 300 마이너스 x가 5150이요. 그럼 15x 마이너스 28x니까 마이너스 13x가 5150 마이너스 300 곱하기 28 계산하면 몇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250 나와요. x는 13분의 3250이요.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게 되나봐, 얘들아. 응. 250으로 인수면 약분이 되나봐요. 그래서 x는 25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나 써지죠. 그래도 고등학교 거니까 계산이 조금 있네요. 저 뒷친구는 몇 곱하면 좋을까요? 100? 아니, 20 곱할까요? 20 곱하면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럼 x가 이렇게 나오죠. x가 20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x는 25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x는 20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00보다 크거나 같고요. 25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가 찾고 싶은 x의 범위는 200보다 크거나 같고 25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 A는 200g에서 250g까지 먹으면 돼요 라고 쓸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건데 5-4 5-4 해봅시다. 5-4 모르면 100% 틀리는 문제. 이거 본 적 있어요? 기느자. 이거 좋아해. 선생님이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면 너희가 막 힘들어하거든요.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그대로 중학교 때 나오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잘 도와주세요. 고민해야 된다. 이건 좋다. 이거 기억 안 나거나 한 친구들은 이게 한번 다시 했다가 어차피 시험 대비할 때 다시 나올 테니까 그때 잘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해요. 소금물보다 얘가 좀 더 악독합니다. 얼마나 2-1을 좀 열심히 했나 볼까요? 느낌은 알고 있네. 다들 그래도 느낌은 알고 있네요. 그래. 제대로 쓰는 친구가 한 명 나왔습니다.
식은 잘 썼어요. 처음에 긴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7개 나온다. 의자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의자의 개수를 먼저 x개 라고 얘기하면 첫 줄에서 보통 전체 학생 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4명씩 앉았더니 의자에 앉았더니 다 앉고 몇 명이 나와버렸어? 7명.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요 4x 더하기 7 얘로 고정이에요. 무조건. 남는 거면 괜찮습니다. 사람이 남는 건 괜찮은데 근데 5명씩 앉았더니 의자가 몇 개 남아버렸어요? 6개가 남아버렸어요. 여러분들 뭐 교회 가서 알겠지만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긴 의자에 맞추면 개 불편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앉아. 쭉 이렇게 앉아. 앞줄부터 막 전도사님들이 막 여기 앞에 막 뒤에 앉고 싶은데 막 끌고 가가지고 막 앞에 앉혀 막.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랑 눈도 마주쳐야 되고 막 불편해.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여기에 몇 명씩 앉는 거야 지금? 5명씩 차고 앉았어. 그랬더니 많이도 남겼네. 의자가 몇 개 남아버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의자를 항상 7개 하나 더 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5명씩 두두두두두두두두 앉은 거죠. 그러면 비어있는 의자가 이게 비어있으니까 이 6개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여기에는 아저씨 혼자 앉아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 2명만 앉아있을 수도 있고 이래도 비어있는 의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1명부터 최대 몇 명까지 다 앉아있을 수 있겠어? 5명까지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가득 앉아있는 다시 요 바로 위에 의자까지 생각해볼까요? 이 5명씩 앉아있는 의자는 총 몇 개가 있었겠어? 요거 빼고 x-7개에는 사람이 5명씩 빼곡하게 앉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 거 얘는 몇 명부터? 1명부터 최대 5명까지 의자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의자가 5명씩 앉아있고 1명만 앉아있어도 그건 빈 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x-7 5명이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는 x-7개고요. 그리고 6개를 비운 마지막 여기 비어있는 의자는 최소 몇 명부터? 1명부터 5에 몇 명까지? 5명까지.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뭐가? 전체 인원수가. 그래서 4x 플러스 7이 최소 1명 빈 의자 마지막 6개를 비웠을 때 7번째 빈 의자에 1명이 앉아있는 것부터 최대 5명이 앉아있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요게 계산하기가 생각하기가 조금 빡세요. 그러면 x는 몇 나와요 여러분? 35, 34, 41. 또 여기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0. 따라서 겹치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의자의 총 개수는 최대 41개부터 최소 37개까지더라. 할 수 있겠죠? 자, 의자가 6개 비어. 그러면 의자 몇 개 그려야 된다? 7개 그려야 돼요. 의자가 3개가 동당 비어. 그러면 의자를 빈 의자를 4개 그려서 마지막 4번째 의자 비어있기 첫 번째 의자에는 1명부터 최대 다 앉을 수 있는 것들까지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식밖에. 그래서 좀 더 중요해요. 다른 걸로 풀기가 힘들어서요.
안 그러면 최대값이나 최소값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들어져요. 자, 20분 쉬었다가요. 종 치면 움직이시고요. 3시에 오는 걸로 합시다. 에 보면 되겠죠? 시험?